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이민우입니다.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이거 뭔가요? 오늘 2021년 신축년 네, 소의 해. 네, 네, 소띠. 네, 네. 흰소, 하얀 음, 소의 소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음, 소띠에 맞게 제가 의상을 아, 준비했습니다. 네, 귀엽죠? 네, 음. 귀엽습니다. 네, 오늘 네, 신축년 소를 주제로 네, 이제 네, 수다를 한번 네, 네, 떨어볼까 합니다. 네, 네. 네, 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소에 관련된 거면 소를 다룬 뭐 시나 뭐 이런 작품이겠죠? 소 음, 하면은 글쎄요, 소 하면은 뭐 정지용 시인의 뭐 향수 뭐 이런 작품이 떠오르는데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육식파라 네? 소하면 소고기부터 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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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네, 네. 네. 그래서 뭔가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네, 네. 네, 제가 소가, 네, 주제였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문학작품보다 소고기 그리고 이제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나무위키에서 조사를 아, 해봤는데요. 나무위키에는 네, 네, 우리나라 네, 네, 소를 300부위로 네, 지금 뭐 구분하는데 네, 이게 전 네, 세계적으로 제일 상세하게 구분하는 네. 나라에 속한데요. 우리나라가요? 네. 네네. 일본은 소를 150부위, 네, 영국은 200여 부위로 네,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네, 300여 부위. 그리고 내장도 네, 먹죠. 네. 네, 곱창 네, 맛있습니다. 지금 소고기에 네. 대한 네, 이야기신 네.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소 하면 한우, 한우 하면 횡성.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횡성까지 나왔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떻게 알고리즘에 걸렸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이중한에 택리지가 걸렸어요. 그러면 오늘 다루실 거는 이중한의 택리지인가요? 택리지에 의하면요. 네, 네, 네. 의하면입니다. 예, 네. 예, 예. 횡성현은 네, 두매 속에 터가 활짝 열려서 네, 환하게 밝고 넓으며 물이 푸르고 네, 산이 평평하여 네, 형용하기 어려운 별스런 맑은 기운이 있다. 네. 그래서 아동문학가가 많대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예. 네. 소고기, 횡성, 네, 네. 이중한의 택리지. 택리지, 네. 이중한의 택리지에 따르면 어떻다고요? 네. 별스러운 맑은 기운. 아, 네. 횡성이 그런 곳이었군요. 네. 네. 그래서 유난히 아동문학가들이 많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우주 대스타. 수- 참고로 그 횡성이 그 별스러운 맑은 기운이 있어서 아동 작가들이 많다라는 건가요? 음, 그건 상관관계인가요? 인과관계인가요? 그냥 의식의 흐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주 대스타 김희철, 그 네, 네. 슈퍼주니어의 강원도 김희철님, 출신이시죠? 네. 예. 횡성 출신이시더라고요. 정말로요? 네. 그분이 또 동화하고 시나리오를 쓰신다네요, 가끔. 이렇게 쉴 때 동화랑, 네. 역시 횡성분이기 역시, 때문에 동화를, 네. 역시.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아동문학 이렇게 원로이신 조대현 선생님이 네. 횡성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예. 저도 네. 성함은 한번 들어봤던 것 네. 같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아동문학가 조대현 선생님의 등단작이죠. 196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인 영희의 꿈. 1966년작이면 꽤 오래된 작품이군요. 네. 영의 꿈. 그러면 어떤 내용의 작품인가요? 네. 영희가 일단 네, 주인공이고요. 그러겠죠? 네, 네. 영이니까요. 네. 영희가 어, 찐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네. 어렸을 때 다들 해봤죠. 엄마 네. 지갑에 손대기.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네. 찐빵이 네. 10원이었나 봐요. 10원씩 이렇게 살짝 훔쳐가지고 찐빵을 사 먹었는데 어느 네. 날 엄마가 돈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영희한테 물어봤죠. 네. 그런데 영희는 어떻게 그 이실직고 못 하잖아요, 바로. 그렇죠. 네. 무조건 발뺌. 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날 밤에 영희가 꿈을 꿉니다. 아, 네. 영의 네, 꿈이니까요. 네, 예. 영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그 아이들 특유의 그 판타지적인 그 내용들이 나와요. 되게 무섭게 그 뭐 영희 자신이 찐빵이 되어서 빵 터진다거나 아니면 네. 그 찐빵을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 아닌가요? 음,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 이제 뭐 아이들 아, 꿈이니까요. 약간은 이제 네. 동화니까 또 이제 네, 약간 네. 판타지스러운 그런 네, 장면. 네, 그렇게 네. 무섭지는 아, 네,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찐빵 파는 할머니가 그 너 같은 애한테는 찐빵을 안 판다. 라고 막 야단을 치신다거나 그 당시 어,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좀 괜찮으셨나 봅니다. 양심적이신 아, 거죠. 네. 음,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희가 막 악몽을 꾸다가 음, 깼어요. 네. 하면서 깼는데 엄마가 영희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때 영희가 이제 이실직고를 하죠. 엄마 아, 내가 훔쳤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역시나 엄마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라고 이제 아주 교훈적인 동화였는데 네, 네, 네. 네. 어떻게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어쨌든 소에 관련된 걸 찾자라는 건 소에 관련된 예술 작품을 찾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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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으로 네. 보면. 그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시나 희곡같이 글보다 사실 인류가 맨 먼저 했던 예술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신석기인들이 글을 쓰기보다는 그림을 먼저 그렸으니까요. 그래서 최초로 인류가 그린 소 그림이 뭐냐? 거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최초로 그린 소. 알타미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 벽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 벽화부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유구. 네, 맞습니다. 근데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소가 당연히 그려져 있죠. 네. 근데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그려진 소는 지금의 소는 아닙니다. 네. 소의 조상격이죠. 오로크스라고 하는 네. 소의 조상격 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로코스는 소목 속과의 멸종된 포유류입니다. 당연히 멸종이 됐겠죠? 네. 소의 조상이니까. 몸 높이는 1.8m고요. 수컷은 검은색. 그다음에 1.8m요? 네. 되게 네, 거대하네요. 거대하죠. 원래 지금의 포유류들의 조상, 그 호랑이 조상이 메갈로돈, 이런, 그 지금의 어떤 포유류의 조상들은 다 덩치가 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역시 그 소의 조상인 그 오로크스 같은 경우도 몸이 굉장히 컸습니다. 몸 높이가 약 1.8m, 수컷은 검은색, 암컷과 새끼는 갈색, 숲속에서 작은 무리를 지어 지내며 야행성입니다. 멸종 이전에 유럽, 아시아 서부, 아프리카 북부에 분포해 섰다고 하고요. 근데 다른 이제 포유류들의 조상들은 역사 시대 이전에 거의 모습을 감췄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 오로크스는 꽤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좀 생존해 있었습니다. 맛있었을까요? 그 기록은 못 찾았습니다. 그 기록은 못 찾고, 이게 유럽 지역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프리카 북부에도 있긴 했지만, 현재 유럽의 가축소의 조상이라고 딱 하더라고요. 근데 비교적, 현재 소와 같이 좀 공존했던 것 같아요. 1627년까지 있었습니다. 1600? 네, 1627년까지 있었고, 1627년 폴란드에서 죽은 것이 마지막 기록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폴란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폴란드로 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전지구적이네요. 네. 그래서 폴란드로 갑니다. 이제 범지구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폴란드의 유명한 문학인이 사실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에 그 영화로도 유명한 쿠오바디스, 그 쿠오바디스를 썼던 시엔키에비치. 이 사람이 이제 폴란드를 좀 대표하는 폴란드 사람들이 우리도 이런 작가가 있다라는 이제 작가인데, 쿠오바디스는 너무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영화로도 워낙에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엔키 에비치 말고 다른 또 음. 유명한 작가 조셉 코네드. 그래서 오늘은 종착역은 저는 조셉 코네드가 종착역입니다. 네, 알타미라에서 네, 시작해서 저 네. 이제 횡성에 한우에서 횡성 그리고 이제 행리지 조대현 작가님 그렇게 간 것처럼 저는 이제 소에서 시작해서 알타미르 알타미라 동물벽화 그리고 이제 그 폴란드? 폴란드에서 이제 조셉 코네드로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 단편이 뭐냐면 발전의 전초기지입니다. 아웃포스트 오브 프로그레스. 발전의 전초기지인데, 굉장히 네네네. 제목이 네. 추상적이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제목으로도 소개가 됐어요. 문명의 전초기지. 아니면 그게 뭐가 오지의 전초기지. 아니면 진보의 전초기지.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이 프로그레스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좀 번역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발전의 전초기지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도 그렇게 제목이 됐던 걸로 본 것 같고요. 전 처음 들어보는 작품이긴 한데 제목만 봐가지고는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콘네드의 이제 단편 이 작품 중에서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알려졌는데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옛날 콘네드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도 그렇고 한창 이 서구 제국주의 이 열강들이 이제 땅 따먹기를 막 하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이 어디가 되냐면 그 유럽인 둘이 나옵니다. 유럽인 둘이 나오고 한 사람은 이름이 케이어츠고 한 사람은 카일리에입니다. 카일리에? 네네. 한 사람은 네. 이제 그 막 공무원을 그만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또 역시 퇴직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두 분 다 많죠. 역시 유럽 백인인데 아프리카 자신의 그 자기 나라가 이제 식민지로 삼았던 아프리카 그 현지에 설치된 그러니까 이제 퇴직한 다음에 가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 경비원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 아프리카 그 자기 나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그 식민지로 삼고 있는 아프리카 그 현지에 그 관리자 그러니까 교역 거래소 그 관리자로 이렇게 퇴직한 네네. 그 두 유럽인이 가는데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지금이야 이제 본국하고, 지금이 이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뭐 이 당시만 해도 사실 비행기보다는 이제 배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 식민지니까 이제 본국에서 뭐 보급품이나 이런 건 6개월에 한 번씩 오고 근데 어쨌든 이 둘이 이제 그 아프리카 식민지 그 현지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수탈을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료를 그 수탈한 거를 이제 뭐 자기 본국에 이렇게 옮기는 그 뭐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전초기지거든요. 그 전초기지에서 이제 그 관리자 둘입니다. 그 혹시 그러면 그 발전 프로그레스라는 게 그 식민지를 개화시킨다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의 이제 상징은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둘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좀 약간 무료하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둘이 좀 친하게 지냅니다. 이 좀 둘이 친하게 지냈는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뭐 과정은 있습니다만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뭐 이제 본국에서 이제 제때 와야 되는 보급선이 제때 못 와가지고 이게 그 본인들이 좀 그 이제 먹어야 되는 식료품을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아껴야 되는 상황이 와서 현지 조달은 안 되고요. 네. 현지 조달은 좀 힘들고 왜냐면 또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인근 그 부족과의 또 갈등이 있고 이래가지고 또 이 두 사람의 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그런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장 관리 근데 사실 그런 거죠. 본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지배 계층이라고 해도 단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 둘밖에 없고 사실은 또 한창 나이대가 아니고 다 일을 퇴직한 다음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안한 상태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임금 부족화 갈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좀 약간 뭐 함부로 좀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는 힘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본국에서 오는 보급선이 좀 제때 못 와서 이게 식료품 조달이 좀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먹을 거는 쌀과 커피밖에 없는 상황인데 쌀? 커피? 네. 이제 아프리카니까 이제 좀 쌀 같은 걸 먹었나 보죠. 쌀과 커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설탕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 설탕이 좀 상징적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를 수탈했던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천연 자원인데 그 중에 더 대표적인 게 설탕이죠. 사탕수수. 네, 사탕수수요. 근데 이 설탕이 또 이제 떨어져 가는 그 상황에서 설탕을 가지고 둘이 싸웁니다. 설탕을 가지고 둘이 싸우고 이 설탕을 가지고 둘이 싸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결국에는 죽입니다. 네, 죽이게 되고 이 살아남은 한 사람이 결국에는 혼자서 그 외로이 그 보급선을 기다리는데 8개월 뒤에 보급선이 옵니다. 8개월 뒤에 보급선이 오는데 결국에는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자살을 한 그 흉측한 몰골이 발견되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비극적이네요. 네, 되게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포의 느낌이 좀 나고요. 근데 이제 포인데 이제 멜빈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 모험심 강한 사람들이 나오는 포 작품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는 약간 그 좀 굉장히 폐쇄적인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드벤처스러운 포 소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인데. 아무튼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산간 지역에 온 퇴직한 일본인 관리 둘이, 네, 결국에는 무료하고 되게 심심해서 그냥 둘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폭설 같은 게 내려가지고 뭐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조선인들보다 수는 적으니까 뭐 좀 눈치 좀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러니까 이제 식민 지배를 하는 계층의 이런 말로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이게 당연히 이제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재밌을 텐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흥미로운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이제 나이도 많고, 또 이제 지배의식이, 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일을 잘 안 해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원주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친일파스러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 출신의 이 현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소설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그리고 좀 되게 파격적인 게 보통은 이제 지배를 당하는 이런 계급은 좀 약간 수동적이고 뭔가 불쌍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원주민 출신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또 되게 영악하게 나옵니다. 실제 똑똑하고 되게 영악하고 그 자기 위에 있는 그 백인 이 두 주인공을 약간은 좀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 실권은 이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쪽수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좀 불만이 있어서 약간 쟁이 비슷한 약간 긴장 상태가 있는데 이때 이 그 원주민 출신의 관리자가 조율을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원주민 출신의 관리자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지배계층이지만 실제로는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이 소설은 결국에는 굉장히 좀 나름 그 당시에 써진 소설치고는 과연 문명인은 누굴까? 과연 개화된 사람은 누구이며 과연 유럽인이 아프리카인보다 발전됐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설탕이라는 소재가 결국에는 설탕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이렇게 다른 민족을 착취했는데 결국엔 설탕 때문에 죽는 거고 이런 굉장히 좀 당시에 그 지배적이었던 그런 제국주의나 인종주의를 약간 우회적으로 비판한 그래서 나름 좀 재미있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알타미라에서 파생된 그래서 발전의 전초기지. 네.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다음 콘텐츠는 좀 더 정돈된 모습으로. 네. 의식의 흐름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